뭐해? 자, 페이지는 43쪽 좀 펴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기단과 전선의 정의, 그죠? 대략적인 뭐 종류, 성질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번 주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내용은 한꺼번에 나중에 몰아서 보면 양이 좀 많고 순서 설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 재배치를 해 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오늘 비반 같은 경우에는 기압하고 태풍까지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단과 전선 마무리되면 온대 저기압으로 넘어가는데 온대 저기압 파트는 태풍에 비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대 저기압이 제일 메커니즘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A반, B반 똑같이 한 번씩 다 건드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봐놓으십시오. 알게 모르게 사실 기말고사 쓱 많이 다가오는 상태입니다. 한 달 남짓 남았죠. 네. 좀 미리미리 좀 봐놓으시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첫 번째가 그 43쪽에 유형 20에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요거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단의 변질 얘기하고 제가 시간을 좀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전선과 온대 저기압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전선의 종류를 일단 나열하는 정도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보면 기단이 뭐지요? 핵심 포인트, 뭐하고 뭐가 거의 비슷한, 뭐하고 뭐가 물리적 성질을 세우는, 기온과 습도가 거의 비슷한 어떤 균질 집단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공기 집단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 기단의 성질을 결정짓는 것은, 즉 기온과 습도를 결정짓는 것은 그 기단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위치를 발원지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가 이름만 봐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한랭입니다. 저온. 됐죠? 우리나라보다 저위도 지역이네? 고온 또는 온난. 그 다음에 해당 발원지의 명칭이 대륙이다. 그러면 건조. 그 다음에 바다다. 그러면 다습 또는 습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4개예요. 사실은 기단을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걔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덮지는 못합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놈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시베리아, 양쯔강, 북태평양, 오츠크 이렇게 4개인데 걔네들의 작용하는 어떤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절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그런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선은 전선면이 정의가 돼야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 즉 성질이 다른, 기온이 다른 두 기단이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기출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요. 일기도를 봤더니 위도 표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위도. 그러니까 뭐 북위 30도 뭐 이런 표시가 없어요. 가로줄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일기도기 때문에 지도를 명확하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일기도 상에 봤더니 지난번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은 그림을 그렸죠. 전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전선. 그러면 100% 그 지역은 중위도입니다. 왜요? 전선이 있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볼게요. 위도 0도, 적도에서 북위 30도 사이를 우리가 저위도라고 하고,
30에서 60도 사이를 중위도, 60에서 극, 90도 사이를 고위도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극지방 근처라고 할게요. 거기 전선 생길 수 있나? 전부 무슨 기단인데? 그러니까 한량한 것밖에 없으니까 전선이 생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저위도 지방이면 전부 따뜻한 기단밖에 없으니까 차가운 기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간에. 따라서 어떤 일기도가 주어졌는데 위도 표시는 없으나 전선이 주어졌다. 뭐가 주어졌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선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지역은 구역상 중위도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중위도라는 것은 위도 범위상 어디에 해당하지? 몇 도에서 몇 도? 30에서 60도 사이죠. 뒤에 이제 대기 내순환을 배우게 되는데 30에서 60도는 대기 내순환이 편서풍지대야. 뭐라고? 편서풍지대. 그러니까 그 전선의 위치만 보고도 아, 이 동네는 지금 큰 바람이 뭐가 불고 있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선은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공존한다. 이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선의 종류는 4종류입니다. 몇 종류? 네 종류. 첫 번째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4개인데요. 뒤에 거 2개는 좀 특수전선이긴 합니다. 됐습니까? 이때 전선의 명칭은 누가 누구를 미느냐입니다. 알겠어요? 밀어서 이동하느냐. 됐어요? 그래서 한랭기단이 온난기단을 밀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한랭전선이고요. 온난기단이 한랭기단을 밀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온난전선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하나만 더 기억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일단 폐색하고 정체는 빼세요. 알겠어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공존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시 발생, 동시 소멸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항상 동시 발생, 동시 소멸인데 이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시에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 배워서 아직 정식 명칭은 안 쓰는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시에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주변에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전선이 나왔네? 라는 것은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다? 저기압이 존재하고 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온대 저기압이 발생해야만 전선이 2개가 동시에 발생했지. 그럼 전선 2개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온대 저기압이 뭐 이동해서 어디로 갔거나 사라졌거나. 됐습니까? 저기압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런데 거기 오늘 좀 얘기할 거는 기단하고 전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얘기할 게 이제 기단의 변질을 먼저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간혹 한 번씩 시험에 나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시험 치던 시절 아니면 한 2010년도 이전에는 되게 자주 나오던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구학 1의 교과 내용은 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요. 내용은 온대저기하기 훨씬 힘든데 태풍이 매년 나와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지진이나 화산 할 때도 지진이나 화산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디에 좀 중점이 있냐 하면 기출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는 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교과서가 전부 다.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1단원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가 어떻고 그러니까 직권, 기권, 수권, 외권 하는데 걔네들의 성질을 항상 뭐와 연결시킵니까? 지구에 생물권이 존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상호작용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수많은 물질 순환 중에서 탄소 순환하고 물의 순환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두 물질이 생명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가 현재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많이 주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단원 다 종료되면 3단원이 뭡니까? 환경오염 및 환경변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1단원에서 3단원까지는 전부 뭐다? 그렇죠? 생명체, 조금 구체화하자면 인간의 삶과 근데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뭐? 주로. 그렇죠? 악영향을 미치는 거, 문제점이 되는 거에 포인트가 좀 있는 거예요. 현행지구와 원이.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우거나 한 2010년도 한 이전까지는 온대저기압하고 태풍 중에 누가 시험에 잘 나왔냐 하면 온대저기압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온대저기압은 한 문제 내면 일기도 보는 것도 섞어서 낼 수 있고 기단, 전선 다 물어볼 수 있거든. 한 방에.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한 문제를 만들어도 되게 높은 난이도로 적정한 난이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출제자들한테 각광받던 분야입니다. 또 하나 매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답률이 항상 좀 이 나라에서도 너무 안 떨어지는 정답률 별로 안 좋아하거든. 65에서 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얘기죠. 나온다 매번 캐도 안 하는 새끼들은 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적당히 좀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온대저기압은 제가 알기로 모의고사 다 합쳐도 한 3회나 2회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태풍은 매년 나왔습니다. 오케이? 사실 최근에 태풍 피해 큰 거 있었나? 없잖아요. 원래 지구가 약간 좀 그런 거 있거든. 그 해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원래 뭐 나올까? 야, 100%. 야. 지진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진 100%입니다. 오케이? 화산은 솔직히 나올 만한 건지가 없지. 백두산이 터지지 않는 이상. 아니면 너가 수학여행 갔을 때 한라산이 한번 좀 흔들었다든가 뭐 그 정도 일이 없지 않은 이상은 화산을 내기는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화산이 나는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한동안 너무 화산을 못 냈다 라고 한다면 화산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풍은 배워야 될 학습 요소는 많은데 논리적으로 별로 이런 메커니즘 복잡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바닷가에 우리 근원 에너지, 태양 복수 에너지 졸라 세게 비쳤어. 그럼 뭐가 많이 일어나?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 인해서 뭐가? 상승 기류가 미친 듯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열대 저기압이고, 그 중에서 좀 센 놈을 태풍이라고 하고, 태풍 발생하는 것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를 때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면 어느 지역 중에는 한 군데는 피해가 나잖아. 그럼 그거는 항상 뭐가 되느냐면 태풍의 예방, 대책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최근에 좀 태풍에 의한 좀 약간 뭐 효과가 좀 있었으면은 좀 그런데 요즘 잘 없죠. 내용이 낼 게 소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제 생각에는 태풍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온대저기압은 한 문제 낫다 그러면 뭐다? 이제는 뭐냐면 60, 70%의 정답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한방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이 계속해서 별로 안 나오는 패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온대저기압은 기단, 전선이 다 합쳐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기단에서 조금 얘기하는 거, 요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단의 변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질 무슨 말입니까? 성질이 변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자 기단의 성질은 주로 뭐를 많이 따지지? 두 가지가 기온과 습도를 따지는데 여기에서는 기온 변화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온 변화를 따집니다. 습도 변화는 너무 복잡하게 해서 지구학 2에도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습도 변화는 습도가 높아지네, 낮아지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기단의 변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두 가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케이스는 원래 어떤 기단이 있었는데 온난 기단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동한 거야. 어디로?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케이스. 됐습니까? 됐나?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반대로 어떤 기단이, 한랭 기단이 역시 이동을 해서 어디로? 이번에는 온난 지역으로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발원지에 의해서 기단이 결정되나, 기단에 의해서 발원지가 결정되나? 발원지의 성질이 기단을 결정하는 게 좀 더 비율이 큽니다. 물론 차가운 지역에 따뜻한 공기가 가면 약간 땅이 데워지는 효과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기가 식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 둘 중에는 밑에 게 좀 더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됐나요? 요걸 좀 하나하나 하는데 미리 하나 얘기할까요? 온난 기단이라는 건 애초에 발원지가 어디고? 고위도, 저위도? 저위도죠. 근데 어디로 갔대? 그러면 얘는 이동 방향 알 수 있네.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다. 그렇죠. 이 얘기는 저위도에서 거위도로 갔다는 얘기죠. 당연히.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기의 이동 방향을 줬어요. 근데 봤더니 어디에서 어디로 가더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은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어떤 변질 스토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반대로 밑에 건 어떻게 되죠? 고위도에 있던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겁니다. 됐어요?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왜 잡아야 되나? 먼저, 지랄하네, 씨. 먼저, 자, 이게 한랭 지역입니다. 땅덩어리가 한랭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어떤 기단이 왔다. 온난한 기단이 왔어요. 그럼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자체는 온난 기단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 발원지가 얘한테 영향을 주죠. 그럼 어떻게 할까? 얘를 차갑게 하겠지. 문제는 이거야. 이게 전체가 순간적으로 뾰로롱 하고 변하나? 아니죠. 어디서부터? 그렇죠.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차근차근히 일어나면 역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하층 냉각이 이루어지는 동안, 물론 위로 점차 냉각이 가겠죠. 근데 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잘 들어. 얘는 이 동네 오기 전에 이 공기가 안정이었는지 불안정이었는지 몰라요. 뭐라고? 실제로는 되게 막 설치는 공기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런데 이동해 오고 나니 하층 냉각이 되면요. 하층 냉각이 되고 나면 공기의 밀도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밀도로 봤을 때 상층부하고 하층부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커집니까? 하층부가 훨씬 커지죠. 따라서 얘가 여기 오기 전에는 불안정했을 수도 있어요. 막 대류를 일으키고, 알았어? 바람도 세게 불고. 근데 건너오고 나면 밑에가 무겁고 위에가 어때? 가볍지. 그래서 절대적 안정되기가 됩니다. 엄청나게. 공기가 고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주변에서 얘한테 얘가 원래 수증기가 많았던 놈이거나 아니면 수증기 공급이 있었어. 됐어? 그럼 한랭한 지역에 오면 냉각되니까 응결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 지역은 잘 들어. 수증기가 아래쪽에 좀 집중적으로 있었다면 안개가 형성되고요. 뭐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안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요. 바람이 많이 불면 안개가 빨리 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물방울인데. 혹은 구름이 생기더라도 수직 발달일까 수평으로 쭉 퍼질까? 수평으로 쭉 퍼지는 구름인 충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발원지가 어떤 곳이다, 어떤 지역이? 온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어떤 공기가 왔다? 어떤 공기? 한랭기단이 이동을 해온 겁니다. 쉽죠, 이제? 그 다음 쓸 말이 뭐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뭐가 일어나겠다? 그렇죠. 하층부터 뭐가 일어난다? 하층부터 가열이 일어나겠네요. 그랬더니 공기 밀도가 상층과 하층 중에 누가 더 커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까? 상층이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가만히 있겠니? 이 위에 무거운 놈은 아래로 떨어져서 가열이 다시 될 거고요. 가열돼서 가벼운 놈은 밀려 올라가고요. 맞아요? 그럼 올라가면 또 식어서 내려오고, 맞아? 끊임없이 아래 위로 대류가 활발해지겠네. 즉, 여기는 무슨 대기가 된다? 불안정 대기가 되겠다. 대기의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해지겠다. 수증기가 있었다면 저운형 구름이 순간적으로 큰 규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쪽 단원이 이쪽 단원이 좀 힘든 게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시베리아라고 합시다. 우리나라죠? 예. 맞아요. 그럼 이때 내가 H처럼 썼네. 아씨, 글씨도 엉망이고. C처럼 보여요.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한다는 얘기는 기단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죠. 맞아요. 그럼 이때 오는 방향을 내가 한 군데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됐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고 AB 단면을 이쪽에서 쳐다본 걸로 그려볼게요. 됐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푹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됐어요? 그럼 간단히 그리면 이래 되죠. 대륙이 있고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 황해 나오고 우리나라 땅 이래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다가 되겠죠. 황해. 됐니? 됐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위도고요. 어디라고? 이쪽으로 올수록 저위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공기가 확장해 온다는 건 여기 있던 공기는 어떤 공기? 얘가 한랭 어떤 공기? 대륙성 기단이니까 건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놈이 지금 구름 아니다. 공기입니다. 쭉 이동해 오다가 일단 뭐의 공급이 있고 수증기 공급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온도는 갈수록 아래쪽에서부터 하층부터 뭐가 일어난다? 가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잘 들어라. 우리나라는 겨울철 날씨가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이 막 확장해서 우리나라를 아직 완전히 덮기 이전까지 덮으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제 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야.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랭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 무진장 적은 편입니다. 왜? 건조한 기단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겨울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에 한창 시베리아 기단이 막 발달하는 요 순간일 때 서해안 지방에 어디에? 서해안 지방에 한 번씩 뭐 인천대교, 뭐 강화대교 이런데 폭설이 한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내려가지고 교통 통제되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우지도 아니고 겨울이 소우지에 소설지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눈이 팡 하고 내리는데 눈이 쓱 이리 내리는 게 아니고 막 미친 듯이 막 훅 내릴 때 있지. 그건 바로 뭐냐면 겨울철에는 상식적으로 춥기 때문에 공기의 상하 운동이 활발할 수 있나 없나? 활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활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강수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은 저군인데 저군이 형이 겨울철에 생길 확률이 높아 낮아?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구름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건너오면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건조한데 수증기 공급받아가지고 다습해지고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얘가 고위도에 있으니까 상당히 차갑죠. 물론 황해가 차갑나 뜨겁나? 차갑지 인간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한 40도 돼. 얘는 마이너스 5도 돼. 잘 들어. 마이너스 5도도 꽤 차가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0도의 온도는 상대적인 거야. 우리가 0도였다가 30도 되는 거하고 1시간 만에 0도였다가 30도 되면 기온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거죠. 마이너스 30도였다가 0도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공기 분자의 이동이나 운동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 듯이 막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양으로 폭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시험에 뭐로 나오느냐? 우리나라 겨울철에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리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황해 때문에. 자, 누가 일단 일으키는 거고? 오케이. 주어는 시베리아 기단이 맞아요.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습한 황해를 지나오면서 뭐가 일어난다? 어떤 형태로의 변질? 불안정 대기로의 변질이 일어나면서.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문제가 어디 뭐로 나느냐 하면 수능에는 잘 안 나. 우리나라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죠? 울릉도. 대관령. 울릉도. 대관령. 공통점. 섬. 대관령이 섬이야? 선을 줄 알았어요. 천. 아니 울릉도하고 대관령이 지역적 공통점. 같은 도. 동해안 쪽이죠. 대관령 있어요. 경상북도라고. 와 이거 함경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봐봐. 여기 뭐 있노? 여기 뭐고? 태백산맥이지. 대관령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동쪽이야. 동쪽에 있어요. 됐나? 됐나? 그럼 잘 들어라. 우리나라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는 거는 여기에 내리는 게 하나 있고요. 맞나? 네. 요 지점에 막 내리는 게 있어요. 됐어? 네. 두 개가 내리는 메커니즘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얘는 일단 요렇게 기억해. 뭐라고? 기단의 변질. 네. 근데 대관령이 내리는 폭설은 들어봤는가 모르겠네. 일종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팬 현상입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여기는 시베리아지. 여기는 오츠크의 기단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고난이도가 팬 현상 쪽이고 지구하고는 공식적으로 팬 현상을 안 다룹니다. 그런데 대관령에 폭설이 있다는 사실은 언급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아이씨, 또 욕할 것 같습니다. 아, 욕할래. 왜요? 문제 내는 새끼들이, 교과서를 만든 새끼들이 서로 협조, 공조가 안 되는 거야. 올라. 왜? 예? 뭐? 예? 기다리는 거. 됐어요? 요게, 43쪽에 유형 20에서 2의 기단의 변질 파트입니다. 딱 한 문제 나는데요. 확률상으로 보면 한 2, 3년에 한 문제 나는데, 나면은 정확도 있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논리적인 것만 조금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됐나요? 시간이 애매하네. 오늘은 아니, 전선의 종류를 한번 나열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선은 반드시 어디서만 만들어진다고? 그렇죠. 중위도 지역에서만 만들어지죠. 그게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온대 저기압 역시 어디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중위도에서만 만들어진다.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이해는 접어두고 지금부터 온대 저기압과 전선의 관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그거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 사람 눈이고요. 이 눈을 쌤이 이게 한 달에 받아보고 이렇게. 아, 쌤 그러는데. 녹화했잖아. 안 왔네요. 씨발 노박 자니까 이 새끼가. 자, 지금 정리할 거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얘는 누구랑 떼어 놓을 수 없다고? 아까 나왔던 말 중에 무슨 저기압? 그렇죠. 온대 저기압과 온대 또는 온대성 다 됩니다. 온대 저기압, L이라고 쓰면 저기압이죠. 바꿔 얘기하면 얘 때문에 얘가 생긴 거일 수도 있고요. 얘가 만들어진다는 환경 자체가 얘를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전선의 종류가 몇 종류? 자, 명칭으로 얘기하면 4종류 됩니다. 맞아요? 4종류인데 첫 번째 누가 있고요? 한랭 전선이고, 두 번째 보통 이제 책에서는 요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선이죠. 근데 좀 특수 전선으로 뭐가 있고요? 정체 전선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배색 전선이라고 있습니다.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잘 들어라.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은 온대 저기압이 대단히 활발한 시기에 형성되는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정체 전선은 온대 저기압 탄생 직전입니다. 폐색 전선은 온대 저기압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됐냐? 됐어요? 예. 내가 이거를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는 좀 제가 동영상 시뮬레이션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저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커온 세대가 아니고 내가 고민해가지고 이해를 했는 케이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시뮬레이션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확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림 일일이 다 그리려고 그러면 이 내용 하나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좀 찾고 있는데 찾으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이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와 관계가 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거 적절히 섞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온대 저기압의 일생이라고 해도 됩니까? 온대 저기압의 발달 상황과 항상 떼놓을 수 없는 게 누구다? 바로 전선 되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중위도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고. 됐냐?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일생은 이거 배열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온대 저기압 예를 들어 생성 직전 단계가 있다면 온대 저기압이 해서 생성해서 하는 단계가 있고 발달하는 단계가 있고 점차 하는 단계가 있을 거다. 소멸해 가는 단계가 있을 거다. 맞아요? 소멸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잘 들으라. 소멸한 다음에 저기압이 소멸했대. 그 해당 지역은 뭘까요? 잠깐 뭐의 영향? 고기압이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이었다가 결국엔 다시 어떻게? 온대 저기압이 생성되는 직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때 이거를 전선으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하면? 전선으로 표현하면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뭐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정체전선기라고 얘기합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항상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불안한 상황이야. 됐어요? 대치된 상황. 그러다가 생성되고 발달했을 때 바로 누구하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시에 탄생합니다. 됐나? 얘들 둘이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면서 그렇죠? 폐색이 시작되고 완료가 되면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까지는 동영상 시뮬레이션 없이도 수업은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십몇 년 동안. 예. 맞아? 졸라 힘들어 그게. 생각만 해도 하기 싫은 건데. 찾아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데. 있을 거예요. 일단 요 순서는 외워놓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요 각각의 단계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질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요즘 시 슬슬 모르게 이제 빠져나가는 놈들이 한 두세 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단을 담임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한테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교장선생님 불러요? 당연하죠. 네. 교장선생님한테 바로 지르면 아마 김상규 쌤이 열이 저 끝까지 아마 치솟겠죠. 네. 그러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한 두 놈 학교 떠나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죠? 교장선생님 누구예요? 생물쌤. 생물이요? 참켄치. 이거 녹화된다. 향켄치? 거짓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녹화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 참켄치